안녕하세요. 오늘 2021학년도 교대 정시면접 준비 특강을 맡게 된 다니엘 T라고 합니다. 10분 안에 짧은 강의 속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속속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2021학년도 교대 정시 전형에 있어서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전형에 있어서는 가군에서 2개 대학이 60명을 선발하고 있겠고요. 나군에서는 11개 대학이 164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2개 대학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경쟁률이 되게 올라갈 것으로 충분하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일괄 합살 선발을 하고 있겠고, 그리고 이화여대나 제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는 면접이라는 전형 요소를 포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에 있어서는 1.6%에서 30%의 실질적인 비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교대 정시에 있어서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패스페일로 면접 상황이 변경된 대학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가 가군에서 선발하고 경인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가 나군에서 보시는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선발 비율은 경인교대가 1.5배수로 특이하게 뽑고 있고, 한국교원대는 3배수로 나머지 대학보다는 1배수를 더 많게 선발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인데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30%의 비중이 있고, 공주교대는 9.9%의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면접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패스페일로 면접이 바뀐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 실질 비율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합격선에 있어서 이것을 패스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또한 준비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 대학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서울교대가 보시는 것처럼 면접의 실질 반영률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겠습니다. 이 실질 반영률에서 위 상단의 4개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4% 이내의 면접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영향력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점수라도 합격선의 근처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 지원한 지원자라면 그래서 면접 준비를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래 보시는 2개의 대학, 청주교대와 서울교대는 9%와 20%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충분히 면접 준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교대는 20%에 해당되는 부분에 큰 점수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시문의 형태가 주어지는데 가장 어려운 제시문이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페일 면접에 있어서의 필승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자는 면접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정답과 평균의 답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일반적인 대답에 벗어난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는 오히려 면접 상황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과 평균의 답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정리하지만 더 우수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찾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는 상황은 의사소통 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논리적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영상으로 녹화된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페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념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구성인지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구체성들을 놓치는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구체성을 가지고 사례 속에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시문 형태의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제시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익숙해져야 거기서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의 면접이나 혹은 모의 제시문을 풀어온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각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선행학생 영향평가라는 그 보고서 안에 제시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서울대는 그러한 부분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서울대 제시문을 다 풀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싶다면 연세대나 고려대의 제시문들, 경희대의 제시문들, 수시에서 사용되는 제시문들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질문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의외로 제시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을 읽어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략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선 먼저 질문을 확인하고 그 질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보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 부분을 꼭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구성할 때는 문장은 노고요. 논리적인 부분으로 개요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장의 형태로 쓰는데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그 부분을 답변을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효과적인 어떤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논리를 쓰고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서 면접 상황에서 역동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논리의 구성으로 개요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답안 작성은 잘 했지만 그 부분을 답변으로 잘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30-40% 많은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그 답을 토대로 어디까지 내가 답안 작성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원했던 답변을 말하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모의 면접 형태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꼭 말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촬영할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본인이 모의 면접을 했다라고 쳐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잘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있는지, 답변 구성을 했었던 그 내용을 잘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러한 말하기는 전략상 맞지 않겠다 판단되는 것들이 보인다면 말하기에 본인의 버릇이나 형태들을 버리는 것들도 충분히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직 인적성 면접과 교양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생각만 이야기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없겠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항상 참고하고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만 들려주고 끝내줍니다. 그렇지만 면접이란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속에서 본인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숙지해서 자신의 의견 속에 반영할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서류는 각 대학의 입학처의 공지사항에 가면 다 있는데요. 선행학생 영향평가라는 이 보고서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어떤 이슈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작년까지의 상황들도 어떤 교양을 묻거나 적성적인 측면에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지원하는 대학의 선행학생 영향평가를 꼭 살펴보시고 적어도 3년치를 보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남을 텐데 그 이후에는 다른 교원대학들의 이 보고서를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대학 자료들 보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타대학 자료를 볼 때는 3개년치를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작년도 자료만 보시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의 인적성적인 측면들과 교양적인 측면들의 정보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공부할 것들을 찾으시고 답변을 구성해 놓고 이야기한다면 면접에서 반드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대 면접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지수능 교육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